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지능정보사의 직원 신실입니다. 쉬는 시간 지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죄송한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아무튼 제가 한 2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다른 분들하고 좀 주제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데이터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내년도 예산안도 이제 기재부에서 정부안은 거의 확정이 돼서 이제 국회가 열리면 정부안 확정대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내년 사업에서도 현 정부에서도 데이터 그리고 AI를 위한 데이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리고 이제 또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도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함께 데이터를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제가 한 20분 정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의 중요성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정보화 시대에서 넘어서서 이제 인공지능 AI 시대로 전환이 되고 하고 있죠. 그리고 AI 시대에서의 핵심은 AI가 작동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이제 가장 중요해지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세계 경제에서도 탑10 세계 탑10 기업들의 한 7, 8개가 다 IT 또는 디지털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이제 바라보는 인식이 변화를 했죠. 데이터가 이제 자원인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데이터가 인풋 그리고 아웃풋 결과물이었다면 이제는 그 데이터 자체도 자원이고요. 데이터의 이제 활용 가능성이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기상 데이터는 날씨를 예측하는 용도로만 쓰였는데 어느 날 기상 데이터와 국민의 건강보험 데이터를 연결을 하다 보니 어떤 날씨 기상 조건일 때는 어떤 병이 많이 생기는구나, 눈병이 많이 생기는구나, 내지는 식중독이 많이 생기는구나. 날씨 데이터와 병충해 발생 데이터를 결합을 해보니 이런 환경일 때는 이런 병충해가 많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다른 이제 용도에 눈을 뜨게 됐고요. 통신 데이터도 예전에는 통신요금 산정하는 용도로만 쓰였는데 지금은 통신 데이터만큼 우리 유동인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이터가 없죠.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데이터 기반 행정 등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통신 데이터는 거의 기본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픈소스 기반의 저비용 대용량 처리 기술이 등장해서 예전에는 데이터를 쌓아놓기만 했다면 이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이 갖춰졌고요. 세계 각국은 오픈 데이터 정책도 펴고 데이터 산업 정책도 펴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들이 이제 풍부해지고 있어서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이제 챗GPT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AI 시대가 이제 우리 한 걸음 다가왔다고 다 이제 느끼고 있죠. 출시 5일 만에 이용자 500만 명, 60일 만에 1억 명, 내일 1000만 명 이상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챗GPT의 약어는 챗하고 GPT인데 챗은 알겠지만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다. 대화를 통해서 한다는 거고, 여기에 키가 프리트레인드죠. 그래서 학습을 통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질문에 해당하는 맞춤형 답안을 제공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챗GPT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챗GPT가 왜 얘가 작동 가능하게 된 원리가 무엇일까를 이제 분석을 했어요. 하나는 딥마인드라고 저희 이세돌보다라고 바둑을 놓던 알파고를 만들었던 딥마인드에서도 분석을 했고요. 하나는 이제 페이스북, 이런 메타 쪽에서도 분석을 해봤어요. 파라미터 크기를 크게 하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커져서 이런 챗GPT가 가능했던 걸까? 아니면 이제 데이터가 풍부해져서 이런 챗GPT가 나온 것일까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딥마인드에서 분석을 했더니 파라미터 크기는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도 데이터가 4배 정도 더 많아지니까
같은 성능을 보이더라. 결론은 데이터, 파라미터 크기는 더 이상 성능을 좌우하지 않는다. 어느 일정 정도의 파라미터만 가지면, 신경만, 파라미터만 가지면 그 다음은 중요한 게 뭐냐? 충분한 학습량, 학습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더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AI 석학 앤드류 웅 교수가 말했죠. 인공지능의 성능은 알고리즘이나 코딩이나 파라미터가 아니다. 데이터가 좌우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 국가들이 이제 데이터 전략을 펴고 있고, 저희 정부도 지금까지 뭐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계속 해왔는데 내년에도 이제 계속해서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아마 이제 내년에 구축하는 이제 학습용 데이터는 이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이런 그 챗GPT와 같은 언어 모델들이 이제 국내 기술을 높일 수 있는 이제 AI 학습용 데이터 사업들이 나갈 거고, 올해까지는 라벨링이 좀 많았어요. 그동안은. 근데 이제 내년 이제 나오는 데이터 사업들은 라벨링을 하지 않는 노 라벨링 데이터 구축, 그리고 LLM 데이터 구축, 다양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현재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한국의 데이터 정책 패러다임을 보시면 저희가 1980년대에 이제 행정 전산망 사업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정부가 갖고 있는 주민등록, 부동산, 고용, 자동차 등등의 행정 대비를 구축을 했고요. 1999년대 국가대비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의 모든 지식 자원들을 디지털화합니다. 예를 들면 8만 대장경 이런 고유 문화재들이 이제 훼손된 멸실이나 훼손되지 않게,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게 이런 각종 자원들을 DB를 구축을 하고요. 2000년부터는 전자정부 시스템이라고 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시스템들을 업무들을 자동화하는 전자정부 사업을 하면서 이제 데이터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다 보니 2013년부터는 이제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2013년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펴서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개방을 하기 시작하고요. 2015년도 이제 빅데이터 산업 육성 정책, 그리고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이 이제 바둑 대결한 게 2016년이거든요. 16년 이제 알파고가 등장한 이후 이제 AI에 대한 충격이 나오면서 2017년 AI 데이터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0년 이제 이런 데이터를 국민들한테 개방하고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는 걸 넘어서서 정부도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일을 하도록 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 정책이 2020년부터 이루어지고 2022년부터는 데이터 경제, 데이터 산업법이라고 제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세계 최초라고는 하죠. 그래서 데이터가 돈이 되는 이제 산업을 만들겠다. 그래서 데이터 산업법이 만들어지고, 뭐 산자부 같은 경우는 디지털 산업 전환 촉진법이라고 해서 이제 산업체, 공장, 자동화 이런 것들을 다 디지털로 전환하겠다는 디지털 산업 촉진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렇게 산업화를 하다가 이제 새 정부,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2023년부터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개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데이터가 국가 경쟁력이라는 것을 강하게 이제 국정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많은 데이터 정책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민관 협업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입니다. 데이터는 AI 시대의 핵심 동력이고 아까 견인하는 원동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국내의 데이터 산업 규모는 미국의 7.4%, 일본의 41%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데이터는 공짜라는 좀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까지는 공공데이터 업무를 하고 올해부터는 이제 빅데이터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공공데이터 업무를 제가 열심히 정책을 펴고 열심히 해서 좋은 효과도 있었지만 부수적, 좀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공공데이터는 개방 정책이 오픈데이터 정책이다 보니까 공짜라는 관점
관점을 좀 많이 심어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공짜다라는 생각이 아직은 많아서 데이터를 돈 주고 사는, 그러니까 좋은 데이터를 돈 주고 사는 아직 그런 데이터 경제까지는 이제 좀 경제까지는 이제 발전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데이터 수집, 생산, 개발, 유통 전반의 과정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도입률은 12%, 미도입하는 사용은 활용 데이터가 부족하다, 뭐 이런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등등의 인식으로 인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개방하는 개방 정책을 넘어서서 이제 민간이 갖고 있는 데이터도 이제는 유통되고 거래되고 흘러다닐 수 있게 정부와 민간이 함께 데이터 생태계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인프라는 우리 플랫폼에서 제공을 하고요. 이 플랫폼에다가 데이터 공급자들은 데이터를 플랫폼을 통해 공급하고 수요자는 그런 데이터를 가져다 쓰게 하는 플랫폼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길래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쿠팡 있잖아요. 쿠팡, G마켓, 11번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팔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이터도 분야별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가 거래되고 유통될 수 있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쿠팡, G마켓, 11번가 이런 것들이 옥션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이제 플랫폼 사업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랫폼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 플랫폼들한테는 이제 데이터 우리 많은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들을 통해서 상품을 거래하듯이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 상품을 거래를 하게 되는데 그런 데이터 상품들을 제공하는 쪽을 센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센터는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해서 구축하고 플랫폼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 거고요. 2019년도에 식기 분야, 금융에서부터 산림까지, 2020년은 해양수산에서 스마트 치안, 농식품 6개 분야, 그리고 2022년은 감염병, 부동산, 스마트팜, 연안 이렇게 5개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선정을 해서 지원 사업으로 플랫폼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플랫폼마다 10개의 센터들이 기본적으로 10개의 센터들이 데이터를 공급을 하고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센터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제공하는 데이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데 이런 플랫폼들은 데이터만 제공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요. 데이터를 갖고 리포트도 만들어주는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필요한 데이터는 맞춤형으로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예를 들면 상권 데이터를 어느 지역에 어느 단위까지 상권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맞춤형으로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컨설팅도 이 플랫폼과 센터들이 하는 개념으로 해서 현재는 저희가 지원 사업으로 하지만 이런 이제 그러니까 한 번 선정되면 저희가 3년간 지원을 하거든요. 3년간 지원한 이후에는 자생적으로 비즈니스도 하고 거래도 해서 데이터 분야의 쿠팡, 데이터 분야의 G마켓이나 11번가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플랫폼별로 있다 보면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통합 데이터 지도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공공과 민간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한국에서 한 곳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이제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통합 데이터 지도에 한 번씩 꼭 들어가 보시고요. 여기에는 공공 데이터 포털은 기본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I 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하는 AI 허브, 그리고 기타 이제 자발적인 데이터 플랫폼들이 있어요. 쿠콘, 그랜드 데이터 이런. 그래서 자발적인 빅데이터 플랫폼, 민간의 데이터 플랫폼들도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목적으로 통합 데이터 지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보여드리는 것처럼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플랫폼들이 계속 연계가 돼서 한 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이런 통합 데이터 지도를 하고는 있는데, 이제 저희가 현재 또 새롭게 구상을 하는 게 국가 데이터 인프라라는 개념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EU에서 가이아-X 또는 데이터 스페이스라고 해서 분야별 데이터들의 집합소, 그리고 그것들이 흘러다니는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가이아-X나 데이터 스페이스의 한복판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올해는 이제 ISP를 했고 내년에 본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많은 이제 민간의 데이터들,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 또는 민간이 상품화해서 거래하고 싶은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이용하는 이용 기업 수, 그리고 데이터들의 유료 거래 건수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공공에 계신 분들은 이런 데이터 기반 행정이나 이런 데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간에 계신 분들은 우리 조직이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상품화해서 상품이 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데이터 상품화를 하는 그런 것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현 정부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아마 어제부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이제 국정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이제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딱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가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있고요. 하나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입니다. 즉 대통령 직속으로 만든 두 번째 위원회인 정도로 이제 정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우리 정부는 아날로그식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기반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정부가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정부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겁니다. 플랫폼 역할을 한다 하면 민관이 협업을 하는 거고요. 민간이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을 정부는 제공을 해야 되고, 협업을 한다 하면 뭐냐? 핵심이 데이터를 함께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게 디지털 플랫폼 정보고, 핵심은 뭐냐? 데이터,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개방, 제공하고 협업을 하자. 그걸 통해서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 과학적 정책, 그 다음에 혁신적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한다. 이런 관점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은 일단은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전면 개방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정부는 네거티브 개방 방식을 이제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하니까 뭔가 되게 부정적일 것 같잖아요. 부정적인 게 아니고 네거티브의 반대는 포지티브겠죠. 포지티브 개방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개방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개방하면 포지티브. 네거티브는 뭐냐? 안 되는 것 빼고 다 개방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빼고는 다 개방. 안 되는 건 뭐냐? 국가 안보, 외교, 국방, 비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법으로 안 되거나 개인정보 이런 거. 안 되는 건 빼고 다 개방을 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개인정보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인 경우에는 이제 활용이 제한이 되니까 가명화해서 활용하는 것, 그리고 마이데이터 개념으로 전송 요구권을 줘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담고 있고, 데이터 기반으로 국정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공직 전반의 디지털 역량, 이해도를 제고하겠다. 그래서 현재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도 하고 지방공무원 인재개발원 이런 데에 디지털 리터러시 그리고 데이터 교육이 강좌가 많아지고 있고요. 예전에는 신규 이제 공무원 시험 봐서 신규 임용되시는 분들의 커리큘럼에는 이런 디지털이나 데이터가 없었는데 요즘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 정책, 데이터 정책. 그래서 이런 역량 강화를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안전부하고 저희 NIA가 공무원들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과 관련된 기본적인 교육들을 계속해서 이런 공직사회의 디지털 데이터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 통합 데이터 지도를 적극 좀 해서 많은 데이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이제는 저희 데이터 산업법에 따라서 올 초에 데이터 산업 진흥계 기본계획이 1차 기본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정부가 갖고 있는 또는 민간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의 공유를 극대화하겠다. 그리고 안전하게 활용하게 하겠다. 그리고 데이터는 국민 기업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세 가지 가치에 따라서 우리 사회 모든 데이터의 공유와 개방, 그 다음에 민간이 주도하는 데이터 생태계, 유통거래 생태계, 그리고 안전한 가치를 창출하는 환경 조성, 그리고 국가 디지털 전환을 데이터로 뒷받침하는 기초체력 확충, 이런 방향에 따라서 데이터 시장 50조 원으로 성장시키겠다, 데이터 활용도 올리겠다, 그리고 기업이 데이터 전환도 올리겠다, 이런 목표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운영을 지금 하나씩 지금 기반을 만들고 있고요. 먼저 혁신적인 데이터 공유 개방과 관련돼서는 부족한 데이터 그리고 활용되지 못하는 데이터 공급자 중심의 개방이었다면 이제는 AI가 쓸 수 있는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데이터도 모아서 글로벌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으는 체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VIP가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가셨고요. 거기서 이제 디지털 플래그십을 제안을 합니다. 한국이. 그리고 그 디지털 플래그십의 첫 번째가 한국과 아세안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토탈 얼마죠? 4천만 불인가? 하여튼 이런 이제 한아세안 기금을 활용해서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이런 것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글로벌하고 함께 글로벌 데이터도 모으겠다라는 것들도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구 데이터들 같은 것들도 이제 개방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현재 입사헌법 데이터 개방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걸테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 마련을 위해서 일단 데이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 품질 인증 기관을 선정을 했죠.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 민간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의 품질을 측정하는 인증 체계도 지금 만들어 나오고 있고 데이터 가격 정책 그리고 데이터 거래를 위한 그 가치평가 그 다음에 데이터 거래사 그리고 데이터 분석 기업들 이런 것들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펴겠다라는 걸 기본계획에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생기는 분쟁 조정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데이터 민감정보, 의료 같은 민감정보나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안시구역의 지정 마이데이터 활용 확산, 가명정보 활성화 이런 것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하나씩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 이제 연말에 정도 되면 그 데이터 표준 거래 약관 이런 것들도 아마 그 기본적인 참조할 수 있는 것들이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데이터 문해력 확보를 위한 노력 그리고 산업에서 필요한 데이터 인력 양성 데이터 전문기업 육성, 그리고 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이런 다양한 데이터 디지털 전환 정책을 이제 지원을 할 것을 이제